화학상 후보로 유력하게 꼽힌 한국인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해온 분석업체가 올해 유력한 수상 후보자로 화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된 기초과학연구원 현택환 나노입자 연구단장의 한국인 사상 첫 수상 여부가 유력하다 아는 한마디가 지난 가을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꿈만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현택환 교수님,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화학과 17학번 강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택환입니다. 이렇게 교수님을 직접 뵈니까 위인전에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뵈는 것 같고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 직후 언론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교수님도 인터뷰하기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1대1로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른데 인터뷰도 많이 이렇게 요청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렇게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이렇게 인터뷰 받는 게 대해서는 제게는 참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승주 학생 발언할 때 이 한국고등교육재단으로부터 대학 특별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시기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고등교육재단에서 하는 인터뷰에서는 당연히 제가 아주 기쁘게 이렇게 응했죠. 재단이 준 기회 때문에 교수님과 만나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교수님이 이렇게 후보에 오르신 것만으로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에 오르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발표되기 전 한 2주 전에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사이테이션 로레이트예요. 사이테이션 로레이트. 거기에 원래 제가 화학 분야에서 제가 이렇게 5명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실제로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노벨 상을 받은 사람이 한 80명 됩니다. 노벨 과학상을 한 80명 정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 사이테이션 로레이트에서 선정된 사람이 한 28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실제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사이테이션 로레이트 선정됐다는 거는 뭐 혹시 제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더라도 현택환이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말을 안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사이테이션 로레이트로 선정되셨다는 거는 이제 충분히 받으실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번에 정말로 기대하지 않으셨는지. 이번에 정말 기대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작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노벨 화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예요. 작년에 받았고 원래 똑같은 그런 응용화학 분야가 받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82년, 83년도에 두 분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나노입자에 대한 그런 기초 원리를 발견한 그 논문을 이미 발표했어요. 그런 이론 개발하는 분들이 먼저 노벨상을 받아야지 저한테 이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는 저는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BTS의 Not Today를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 노래가 딱 맞더라고 그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틀어주고 절대로 이번에 찬스가 없다.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이나 연구가 개발되고 나서 충분히 그것들이 검증되고 학계에서 쓰이는 이런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교수님께서 공동저자로 참여하신 축적의 시간이라는 저서가 생각이 나는데 새로운 아주 돌파구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 결과를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뒤이어서 많은 다른 또 그 분야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용횟수가 높은 것들을 기준으로 사이테이션 로레이트를 선정한 거예요. 노벨상 받은 논문들은 그 논문들이 수십 년간,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제 한 3, 4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노벨상 받으려면은 오래 살아야 된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야지 그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걸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제가 쓴 책과 같이 이렇게 그런 축적의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검증의 시간을 위해서 다른 연구자들의 피인용수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의 현재 논문 역시 굉장히 높은 피인용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에 미국 화학회에서 발표한 성원법 처음 나온 논문 같은 경우는 한 1,700번 정도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두 번째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 같은 경우 지금까지 한 3,000번 정도 이렇게 인용이 됐고요. 일반적으로 분야가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노벨상급에 들어가는 논문들이 20-30년에 걸쳐서 보통 한 2,000번 전후 이번에 그렇게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논문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직접 수치를 들으니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수건법이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길래 그렇게 대단한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982년에 알렉산더 에프로스 박사님이 입자의 크기가 바뀌게 되면 성질이 바뀐다. 그리고 한 해 있다가 루이스 브루스 박사님께서 비슷한 논문 결과를 발표했어요. 반도체 나노입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자외선을 쬐게 되면 형광빛이 나오거든요. 형광빛깔이 뭔가니 입자의 크기에서 결정된다. 선명한 그런 색깔을 얻기 위해서는 똑같은 크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똑같은 성질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MIT에서 개발한 소위 말해서 이제 핫 인젝션 메서드, 뜨거운 계면할 성질을 이렇게 한 300도 이상으로 가열해 두고 계면할 성질. 그 다음번에 전구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열분해를 시켜서 나노입자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분들이 원했던 건 뭔가 처음부터 균일한 나노입자를 바로 만드는 걸 원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입자 사이즈가 조금 불균일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2001년 미국 화학회의에 발표한 논문이 뭔가 마치 딱 이렇게 찍어내듯이 균일한 나노입자 11나노 그다음 11나노를 바로 만드는 거예요. 출발 물질하고 이런 것들 다 그냥 용매에다 집어넣고 서서히 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성온법, 영어로는 히트업 프로세스를 그것들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4년 네이처 머티리얼즈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그 전구체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을 사용했어요. 값도 비싸고 독성이 강한 그런 물질을 사용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 대량으로 이렇게 균일한 크기의 나노 입자를 만들어야 하는 수많은 공장들이나 그런 회사들에서도 교수님의 논문을 모두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 QLED 텔레비전에도 실제로 우리 이제 기술이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 나노 입자가 퀀텀 닷이라는 거예요. 선명한 색깔을 내려면 입자 크기가 양자점의 입자 크기가 똑같이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들은 이제 삼성에서 가져가서 계속해서 기술을 더더욱 개발해서 현재 이제 QLED 된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이제 제 기술이 우리 논문이 바로 거기 인용되지는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공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균일한 나노입자가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많이 이용될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같은 그런 IT 분야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태양전지, 배터리 같은 그런 에너지 분야나 다양하게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큰 임팩트를 주는 건 결국